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 있는 것과는 달리 앞에는 써가면서 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미리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영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할 때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게 뇌가 반응 작동을 안 해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뇌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요번에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천론 같은 경우 실천기술론하고 분명히 뭐 실천론 실천기술론이 둘 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둘 다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실천론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도 교재에도 좀 아주 부각을 나타냈는데 요번에 이거 안 나오면은 실천론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윤리강령 문제는 전통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왔지만 요번에 윤리강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요번에 교재가 조금 늦게 나온 것처럼 보이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교재도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3년 4월 달부로 윤리강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윤리강령이 개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그 안에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바뀐 것이 분명히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된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그 안에다가 분명히 교재에다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윤리강령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한 두 문제 정도는 윤리강령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실천론은요. 쉽고 어렵고는 만들 수 있지만 그 내용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실천론이 사회복지사의 마인드,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실천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인행사 같은 경우에 발달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었고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표집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실천론 영역은 바로 통합적 접근, 사례관리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40% 정도에서 최대 50%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하고 통합적 접근이라는 부분들을 따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과서 제목에도 내겠지만 통합적 접근 방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례관리가 나온 거지 사례관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통합적 접근 방법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이 절반이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사회복지사 역할에서 예시를 들어서 박스 안에다가 예시를 집어넣고 이건 무슨 역할인가 라고 하는 전통적인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 이건 뭐야? 로엔버그와 돌고프 윤리적 의사결정에 7원칙이 있어요. 생명보장의 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실을 말할 원칙까지 7개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제1 기준, 2기준, 3기준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1기준, 2기준은 클라이언트 의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3기준부터는 클라이언트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구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1차 현장, 2차 현장. 사회복지사가 많고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는 현장을 1차 현장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사이드에 있는 현장을 2차 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구별이라는 문제는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구별 요것도 요새는 이제 많이 지양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 문제, 이건 보너스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아주 뭐 그냥 아주 핫해요. 예. 최근 3년 동안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이 모델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very very important. 예.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윤리랑 가치라는 부분들, 아까 여기 윤리 강령 있잖아요. 요거랑 이제 연장선상인데, 윤리 강령하고 윤리 가치까지 합치면 요것도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가치에 대한 구별 정도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펄만의 4P가, 제가 교과서를 만든 이후로 이 펄만의 4P를 절대 빼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원칙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한두 문제,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사회사복용 한 문제, 그 다음에 윤리강령에서 두세 문제, 여기 핑커스와 미나안에서 4체계 6체계에서 한두 문제, 펄만의 4P 한 문제, 그리고 통합적 접근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교과서에다가 만들어놨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문제의 난이도는 있으되 그 범위는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많이 아셔야 된다고요? 요거 통합적 접근하고 사례관리 요 부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윤리강령이라는 부분도 요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윤리나 가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기관의 가치와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가 상충이 될 때는 어디부터 따라야 되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핑커스와 미나안, 컴튼과 갤러웨이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 사회복지사 역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문제에서 15문제 맞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23년도 문제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2024년도 문제는 이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문제는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도에 시험 문제에서 실천기술론을 좀 많이 실패를 한 걸로 보는데, 2023년도 문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실천론 문제는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천론 이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